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여보,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서 검사했던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우리 아이한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영아학급으로 배치가 되었다는데 영아학급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겠어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영아학급으로 가게 되었네요. 유치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영아학급, 영아교육이라는 내용이 너무 생소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장애영아로 선정된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영아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의미합니다. 선정된 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이나 영아학급 또는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며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영아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가정 등에 있을 경우 특수교육교원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순회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총 106학급의 장애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470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에 자녀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2차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며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영아의 경우 양육수당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는 장애아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수당 및 장애아 보육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회교육의 경우 교사가 가정이나 시설 등으로 직접 찾아오는 방문교육과 학생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등원하는 출석교육 외에도 통신교육, 가정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0에서 2세 영아를 위한 표준 보육과정과 3에서 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놀이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단, 장애영아의 발달 수준, 흥미, 교육적 요구 등에 따라 교육과정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외에도 장애영아마다 교육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영아의 경우 발달 시기상 가족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개별적인 발달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2024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개별화 가족지원 계획인 IFSP를 수립하고 실행하여 특수교육 대상 영아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배치될 경우 대부분 1대1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당 주 2회에서 3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며 1회 수업 시간은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루 1시간씩 주 2에서 3회 교사가 함께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영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 중심의 활동을 구성하는데요.
주로 오감을 활용한 감각놀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활동을 진행하며 개별화 교육 계획이나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에 따른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합니다. 영아학급 교실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데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는 출석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 1대1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입학식, 졸업식, 방학식, 개학식과 같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는 영아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기도 합니다. 영아학급 교실이 별도로 없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특수교사가 직접 가정이나 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때에도 교육 시간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영아학급과 동일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서는 방문교육과 출석교육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 정보를 부모님께 제공하거나 교사가 없을 때에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족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교재교구를 대여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운영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다음은 특수학교의 영아학급 운영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에 있는 예산 꿈빛학교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과 다르게 이곳에 배치된 학생들은 주 4회 출석교육을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가정학습의 날로 지정하여 사전에 부여된 놀이과제를 가정에서 부모님이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교사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학습의 날에는 놀이과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도 방안, 대소변 지도 방법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님이 적용해보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출석교육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학생들은 등원하여 오전 간식을 먹고 두부놀이, 쌀놀이, 수박놀이 등 여러 가지 감각놀이 활동을 합니다. 그 후 교육과정에 따른 주제별 놀이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도 개별화 교육계획 또는 개별화 가족지원 계획에 따른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1대1 수업과 다르게 학급 학생들 모두가 모여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 학습이나 학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데 지원 인력 배치 여부 및 영아학급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시, 도마다, 지역마다 운영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해당 특수학교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 정보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 온맘 누리집에서 찾아보세요. 여보,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가는 영아학급은 어떤 지원이 되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해 봅시다.